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썰랑썰레를 모두 정주행한 뒤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해서 가입하고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현재는 예비군도 진작에 끝났고요, 민방위 교육도 받고 있는 연식이라 기억을 좀 더듬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글이 채택되어 읽어주신다면 시청자님들께서는 옛날 군대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08년도 5월, 야 장난해, 내가 06년도 군번인데 짬도 안 되는 게 짬찌가 이거. 군대 가게 된 이유도 좀 웃긴데, 친구들과 5월 5일 어린이날 술을 마시고 다 같이 PC방에 가서 당시에 유행하던 카오스 게임을 하다가 그냥 막연히 얼마 전에 먼저 군대 간 한 친구의 빈자리가 생각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 야 그래 우리도 언젠가는 군대를 가야겠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현태가 찾아와서 다 같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신검도 끝났겠다, 군 홈페이지 구경이나 할까 하며 잠깐 게임 쉬는 시간에 입대 관련 정보를 서핑하고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육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던 중 팝업창에 군대 빨리 거기 버튼이 생겼길래 이게 뭐야? 하고 클릭했죠. 전 그 버튼을 클릭하지 말았어야 했죠. 팝업창이 뜨고 거기에는 제 신상 정보를 넣고 엔터를 치는 순간 갑자기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라 눈을 비비고 보니 그곳에는 축하합니다, 2008년 5월 19일날 백이보충대 현역으로 입영 예정입니다. 순간 정신이 반짝 들면서 아유 취소나 연기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관련 규정을 검색했더니 결과에는 천재지변 혹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없으면 그대로 입대라고. 예,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뒤로하고 신청한 지 2주 만에 미친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네, 백이보충대로 입대하였습니다. 그냥 KTX네 그냥. 후에 알게 됐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최전방 직행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신없는 입대와 그것보다 더 정신없던 사단 신교대 훈련을 마치고 화천 지역의 모 보병사단 예하 포병대대로 전입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부대가 외진 산속 구석에 있는 데다가 전방 포병부대라서 군기가 빡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짝 긴장해서 더블백을 들고 저희 막사로 올라갔죠. 행정반에 앉아 어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험상궂은 인상의 일병모를 쓰고 있는 제 맞선임이 저를 데리러 왔고, 선임을 따라 제 생활관으로 가던 중 선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넌 뒤졌어. 알고 보니 저희 생활관은 총 TO가 8명밖에 안 됐는데 군번줄이 꼬일 대로 꼬여서 제 맞선임은 일병 마루봉 때까지 막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에 이를 갈며 신병만 들어와봐라고 벼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생활관에 들어가니 철제 2층 침대와 관물대가 있었고, 저희 편제는 병장 하나, 상병 넷, 동기인 1병 2명, 그리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도착하기로 한 신병 하나 더 해서 2등병 2명 이렇게였죠. 한참을 앉아서 갈굼 욕설 간단한 호구 조사를 하던 중 생활관 문이 열리며 어벙한 표정의 신교대 전용 2등병 빵모자를 쓴 2등병 한 명이 더블백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 혼자 봤던 갈굼을 둘이 받기 시작하자 전 그나마 둘이 함께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좀 덜었죠.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임들이 생활관에 있었고, 다른 생활관 선임들도 궁금했는지 저희 생활관에 들어와 갈굼을 당하고 있는 신병 2명을 쳐다보고 웃고 나가며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으로 간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첫 식사를 하고 난 뒤 막사 외부의 흡연장에 앉아서 최고참 선임부터 한 명씩 저와 담배를 피며 개인 면담 및 제 신변 조사를 하고 있었죠. 병장들부터 상병 1병까지 쭉 담배와 커피를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어둑어둑해가졌고, 마지막엔 맞선임이 내려와서 앞으로 2년 동안 함께할 동기와 얘기라도 하고 올라오라며 제 동기와 저와 단 둘만 남기고 막사로 올라갔습니다. 단둘이 남게 된 흡연장에서 저는 동기랑 처음으로 얘기해보는구나 라고 속으로 이 친구랑 정말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제 주변 상황을 주절주절 얘기했죠. 동기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로 운을 떼었고, 당시 저는 신교대에 있던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집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며 이것저것 TMI를 쏟아붓고 청소시간이라며 저희를 데리러 온 맞선임을 따라서 다시 생활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작된 청소 시간과 함께 또다시 욕설과 괄굼이 날아왔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제 담당 구역 청소를 마치고 점호 집합 시간이 되었죠. 생활관 점호와 전체 점호가 있었는데 그날은 전체 점호였고 막산에 저희 포대층 중앙 다목적실에 모여서 모두 점호를 하기 시작했고 당직사관 재량하에 취침 시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개인 정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임들이 우르르 한 곳으로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죠. 바로 휴게실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포대는 신병이 오면 신병 환영식을 매번 하였고 당연히 저희는 신병이었기에 그 저 악마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갔죠. 저를 포함한 제 동기 그리고 후반기 교육을 수료하고 온 저희 선임이지만 그날 전입원 한 명까지 총 3명은 문 앞에 차례로 서 있었습니다. 이었고 제2 상석의 병장들이 신병의 장기자랑을 보자고 하였고 그래도 제2 선임이라는 이유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온 그 선임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잠시 멍을 때리자 사방에서 날라오는 쌍욕과 해당 생활관 분대장은 못하면 뒤진다라는 말을 하며 멘탈이 붕괴된 듯하였고 노래를 부르다가 욕을 처먹고 춤을 추다 욕을 처먹고 심지어 해당 선임의 맞선임이 그 맏맞선임까지 불려나와 욕을 같이 먹던 중 결국 병장 한 명이 말이 떨어졌죠. 야, 담배 한 개 3모금 안에 못 피면 너 뒤져. 그 선임은 진짜로 목숨을 걸고 담배를 힘차게 빨아제꼈고 결국 3모금 안에 담배 피기를 성공하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입에 침이 질질 흘린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헛구역질하는 걸로 신고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차례. 옆에 선임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머리가 멍해지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며 욕소리 날아들고 멘탈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 제 동기가 갑자기 호기롭게 손을 들며 이병 땡땡땡 제 동기와 한번 춤 한번 춰도 되겠습니까? 라고 외쳤고 병장들은 패기 넘치는 신병의 태도에 빵 터지면서 해봐! 라고 했습니다. 제 동기는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더니 저를 향해 너도 올라오라는 눈빛을 했죠. 저는 상하 좌우 동공 지진이 일어나며 무언가에 홀리듯 테이블 위로 올라갔고 그때부터 저희 둘의 환장의 똥꼬쇼가 펼쳐졌습니다. 제 동기는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원더걸스의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된 상태로 어찌저찌하여 이미 저질러진 일을 알아 모르겠다며 제 동기의 춤을 어설프게 따라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선임들의 박수를 받고 호응을 해주며 굵직한 목소리로 같이 노래를 불러주었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신고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그렇게 생활관으로 돌아가 제 침대에 누워 심신이 피폐해진 저는 그대로 기절하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상시간 전부터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순간 친구 정리를 마쳤고 뭐 빠진 거나 잘못한 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각을 잡고 서 있었죠. 근데 슬슬 선임들이 일어나고 다들 아침 점호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옆에 같이 서 있어야 할 동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생활관을 스캔해보니 제 동기는 생활관이 부산하게 점호를 준비하는 중 태평하게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죠. 제 머릿속으로 저 뭐지? 뭐 하는 거지? 미친 건가? 기절한 건가? 나도 같이 욕먹을 텐데 가서 깨워야지 라는 생각을 빠르게 교차하였고 이윽고 제 마사님이 눈으로 생활관을 한번 쭉 훑더니 제 동기 침상 옆에 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대장님, 점호 집합 10분 전입니다.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동기는 침상에서 부스스 일어나 한마디 하더군요. 오늘 연병장 점호냐 실내 점호냐? 오늘 실내 점호입니다. 그래? 가자. 네. 제 동기는 생활관의 왕고이자 포대 최고참 개왕고였죠. 일어난 제 동기이자 아니 동기였던 분대장님은 저를 한번 씩 웃더니 잘 잤냐? 라고 한마디 던지고 등에는 호랑이 왼편엔 샤넬 마크가 그려진 깔깔이를 활동복 위에 덧입더니 시크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날 아침 점호 때 포대 모든 선임들이 지나갈 때마다 경례를 하기 시작했고 당직사관님이 땡땡이 신명놀이 끝났냐? 라고 하셨으며 식당에 들어가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듯 분대장님의 앞길이 갈라졌으며 야 우리 동기잖아 너도 와서 밥하라 하면서 배식조에 주걱을 뺐더니 쏘야를 제 식판에 한가득 부어주실 때까지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죠. 나중에 곱씹어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전이 본 그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흡연장에 2등병 단둘이 놓고 왔다. 둘이 앉아서 지나가는 선임들한테 경례를 하는데 일병 상병들이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힐끔 쳐다보고 도망치듯 올라갔다. 지나가던 병장 짬밥들의 선임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그리고 그날 당직사관님도 한패였다. 말로만 듣던 2등병 놀이를 제가 당하게 된 거죠. 밖에서 형들한테 들을 때 속으로 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속아? 라고 했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에 처하니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주변에 의심할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대로 된 분대장 면담을 진행해왔고 다행히 제가 그날 분대장님에게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은 점과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절 괜찮게 봐주셔서 편하게 면담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었고 선임들 모두 모여서 냉동 파티를 하고 환영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신고식이 끝났죠. 후의 일이지만 분대장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면은 맨 뒤에 서 있는 절 불러서 손수 제식판에 특식을 가득 부어줬고 항상 집에 전화는 했는지 아버지 건강은 지금 어떠신지 등 세세히 체크해 주었고 말출 나가는 그날까지 막내라면서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셨죠. 분대장의 쉴드하에 빠르게 여러가지 군 기본 생활을 습득한 저는 나름 순탄하게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짬밥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서 살갑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혹여 다시 보게 된다면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상 08군번 나이 먹은 아저씨의 네가 08군번에 나이 먹은 아저씨면 내가 뭐가 되냐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라고 개돼지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읽기에 앞서 이 글은 90% 사실과 3%의 맛소금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고 형님 늘 썰렁썰레 라디오처럼 잘 보고 있습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무난하게 군생활을 한 저희지만 그래도 몇 가지 쓸만한 사연이 있어서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은 2번 눌러주시고요. 2번 누르면 안 돼.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때는 2019년 초 제가 논산훈련을 마치고 상무대에서 3주 동안 장갑차 교육으로 꿀을 빨고 경기도에 있는 땡땡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전입을 와서 2등병으로 어리버리하게 군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을 그때 그 시점이죠. 제가 전입을 오자마자 선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저는 선임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선임은 다음 달에 우리 혹한기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단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화 보병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사단에 있는 100대가 넘는 장갑차가 줄을 지고 나가서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마치 주변 주민들에게 전쟁이 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했죠. 그러나 훈련 때 기동해서 가야 하는 훈련지는 미친 듯이 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왕복 100km가 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100km면 가까운데? 널널한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차는 차가 아닌 장갑차죠. 거기다가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종수들은 해치에 머리를 내밀고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싹 다 얼기 시작하죠.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히터를 틀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견디는데 히터는 승무원들을 위한 것이지 조종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종수에 있는 쪽으로는 히터 바람이 안 오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혹한기 훈련 전날 군안 차량 원래는 각 중대 조종수를 통제하는 반장이라는 보직을 가진 중사들이지만 부중대만은 군안 차량이라는 보직을 가진 중사님이 조종수들을 통제합니다. 군안 차장이군요. 차량이 아니라. 혹한기 훈련 전날 군안 차장이 조종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다들 내일 장갑차 기동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조종 실력이 부족한 2등병 나부랭이인 저한테는 제 사수였던 A1병의 차를 타서 부조종수 역할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부조종수란 정조종수가 어떤 이유로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신 조종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말만 부조종수지 사실상 승무원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얼굴과 발이 얼어갈 일이 없이 장갑차 내부에서 히터 따뜻하게 틀어놓고 갈 생각에 만세를 외쳤죠. 시간이 지나고 혹한기 훈련 당일날 저와 B간부 A사수 그리고 승무원 CD는 장갑차에 탑승하여 훈련을 떠났죠. 장갑차는 고속도로를 다닐 때 한 줄로 차지하여 1열로 기동합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는 보통 2-30m를 유지하면서 가죠. 사건은 기동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을 때 자, 먼저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갑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갑차는 지휘용 차량 등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크게 이게 200짜리 장갑차냐 A1 장갑차냐 이냐로 나뉘는데 200 장갑차는 차로 말하면 변속기가 없는 수동이고 A1 장갑차는 자동이랑 똑같습니다. 신형하고 구형이구나. 문제는 200 장갑차는 RPM을 1500에서 1800을 넘기면 안 되고 그 이상 넘기면 일반 자동차들은 시동이 꺼지거나 장갑차는 안 꺼지고 엔진이 다 타버리죠. 200 장갑차는 RPM이 1500에서 1800을 넘으면 엔진이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1500이나 1800을 넘기면 안 된대요. 거기다 수동이라. 그래서 1단일 때도 1500, 2단일 때도 1500, 3단일 때도 1500.
4, 5, 6, 7단도 마찬가지고 1500rpm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10, 20, 30, 40, 50, 6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1은 자동이라 속도가 자유롭죠. 10부터 60까지 어느 속도로든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사수는 200 장갑차에 탑승 중이었죠. 사건은 기동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저희 장갑차는 앞차와 차선을 30m 정도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차들은 대부분 A1이라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게 쉬워서 차간 거리를 맞추는 게 쉬운 반면 이 A 사수는 아직 일병이고 수동 장갑차라서 그런지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점점 거리를 맞추기 힘들어져서 멀어지는 차간 거리는 결국 앞에 있는 장갑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까지 우리들은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고 우리는 차선을 하나만 쓰니 이 길로만 쭉 따라서 잘 가면 다시 합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차간 거리를 좁혔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깨닫기 시작한 건 시야에서 앞에 있던 장갑차가 사라지고 10분 정도 지난 후, 그때부터 저희들 머리에는 슬금슬금 걱정이 올라왔죠. 그래서 선탑자로 탑승해 있는 B 간부는 A 사수에게 속도를 더 높여서 차간 거리를 좁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앞에 있어야 할 장갑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지만 좀 더 속도를 높이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진 장갑차를 찾기 위해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앞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고 나오라는 장갑차는 안 나오고 이상한 팻말이 보이는 거죠. 그 팻말에는 환영합니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아니, 훈련지가 아니라 광화문? 확실하게 이상함을 느낀 간부 B는 갓길에 장갑차를 급하게 정차한 후 무전기로 자신의 상황을 알렸죠. 문제는 훈련 상황에서 첫 차부터 마지막 장갑차까지 대대장님의 무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대장님한테도 그 무전이 들어갔고, B 간부에게 개인 폰으로 연락이 왔고 엄청난 사자우와 함께 B 간부가 까이는 게 들렸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대대장님의 1호차를 돌려서 직접 저희를 잡으러 저희 장갑차가 있는 곳까지 오셨고, 그 뒤로 10분 정도 대차게 까이고 1호차를 따라 무사히 훈련장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절벽에서 장갑차 떨어질 뻔했는데 이빨만 빠지고 살아남아서 군생활 임플란트 하면서 꿀빤 선임썰, 땡초소의 귀신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수와 B 간부는 그 이후 대대장님의 선처로 징계 없이 무사히 넘어갔고, A 사수는 한동안 광화문 쿠데타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막내 아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내부로, 서울 중심으로 보고하지 않고, 보고나 뭐 계획에 잡히지 않은 병력 수송은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킬 때가 처음이었대. 그 이후로 처음이었대. 내가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제 유튜브에서 그 썰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두환 이후로 보고되지 않은 장비와 무장, 군 병력을 수송한 최초의 서울 진입 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MSG 극소량으로 감칠맛 나게 썰 풀어볼게요. 제가 풀어보려 하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때 겪은 일이죠. 지난 겨울방학에서부터 부족한 영어 실력을 커버하고자 영어 말하기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어학원에서 일하시던 지인분의 수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다가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 3명을 사귀게 되었죠. 셋 다 브라질에서 온 친구였으며 A, B, C로 특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는 8개 국어가 가능한 남자, 평소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은, 생긴 건 UFC 라이트급 선수지만 겁이 많은, 8개 국어면은 천재 아니야? B. 키 작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친구, BTS 좋아함. C. 흙 많은 여자인 친구, 단 30초라도 웃지 않으면 막 지루해서 죽으려고 함.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증이라 그러는데, 3명 다 한국에 3개월 동안 머무를 예정이었고 정말 어학연수 겸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다 금수저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방학 내내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 친구들은 정말 천진난만한 친구들이었는데 가끔 위쪽 동네에 높은 분? 위쪽 동네에 높은 분이 누구야? 뭐 이렇게 존칭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적국의 수장을 보고 존칭을 올릴 필요는 없고, 괴뢰 집단 씹대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어디선가 찾아와서 야 이거 봐 진짜 웃기지 라면서 서로 돌려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은 분단 국가에 여행을 왔으면서 첫 무섭지도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희는 속초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고 당일치기 여행 루트를 금방 짜서 속초 바다로 며칠 뒤 떠났습니다. 도착하고 셔틀을 기다리던 저희는 심심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해서 전쟁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분단국가에 여행 왔는데 전쟁이 안 무서워? 라고 물었죠. B와 C는 설마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라면서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고, 옆에 조용히 있던 A는 굉장히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랬지. 의견을 묻자 A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제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땡땡땡 발언을 했더라. 너가 그 말을 하니 더 긴장되잖아 라면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이 재밌어서 저는 야 괜찮아 설마 미국이 있는데 내려올 생각도 못할걸? 이라고 했고, 이런 말을 하면 어색하게 웃던 저희 넷은 그날 오전 재밌게 놀았지만 A는 이동 중 이따금 들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저를 말없이 쳐다보고 땀을 흘렸습니다. 성수기의 속초는 피서 차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방차 사이렌을 자주 들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듣는 사이렌은 공습경보 같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닷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벌써 5시가 되었고 저희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나와서 버스 정장에 걸어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A는 다시 눈빛이 달라져서 여느 때처럼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B와 C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했지만 하루 종일 3번도 넘게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적응하여 A를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장 골목이고 아파트 단지인데 이렇게 넷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 쪽에서 귀를 오한마로 때리는 듯한 꽝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정말 여지없이 폭탄이 터지는 소리였죠. 저는 혼절 직전에 정신을 붙잡고 이건 뻥튀기 기계 소리야. 이거 뻥튀기 기계 소리겠지? 시장에서 500m 떨어져 있지만 뻥튀기 아저씨가 아파트 단지로 출장을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 유서를 써야 될지를 깊게 고려하고 있었고, 옆에 A를 보니 이미 창백해진 얼굴로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사우스 코리아에 벙커 같은 거 있지? 라고 물어보고 있고, C, D는 갑자기 C, D가 됐어. B, C도 아니고 D 누구야? R 포인트? B와 C는 현지인인 저조차도 겁먹은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공포에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죠. 본국에서 기다리는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주변에 계시던 관광객분들도 처음에는 응? 뭐지? 하며 아무렇지 않아 하다가 겁먹은 한국인과 외국인 3명이 패닉 온 걸 보면서 슬슬 불안해지셨는지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검색하시고 몇몇은 도망가기 위해 막 뛰는 등 그 길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혼돈 속에 어떤 젊은 남녀분이 야 저것 때문에 소리 난 거 아니야? 아 맞네, 아 뭐야 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고, 그 남자분의 손가락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곳에는 사다리 차와 이삿짐 차가 짐을 옮기고 있었고, 한 가지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 이삿짐 차 위에 스틸 냉장고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띠용. 길목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오잉? 이라는 표정 짓고 있었고, 그 장면을 봤으나 너무나 큰 혼란 때문에 아무도 말을 주지 않았던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죠. 당연히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친구들은 저를 사이코 보듯 바라봤고요. 1분 전 이삿짐 센터는 약 15층에서 사다리 차로 짐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고, 그 중에 커다란 스틸 냉장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냉장고를 내리던 도중 12층 정도 되는 곳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냉장고가 그대로 추락했고 냉장고가 이삿짐 트럭 위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폭탄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스틸 냉장고가 이삿짐 트럭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이거 이삿짐 트럭 바이럴이야 스틸 냉장고 바이럴이야? 영어로 설명을 들은 외국 친구들은 그제서야 안도를 하며 한숨을 내쉬며 정말 거기서 죽는 줄 알았다며 서로를 안아주었고, 그렇게 스펙타클했던 해프닝이 끝이 납니다. 다행히 셋 다 별다른 트라우마 없이 재미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네요. 지금은 전부 브라질로 돌아갔지만 다시 한국에 온다면 또 한번 놀고 싶습니다. 속초로도 한번 가고 싶고요.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맛 조금 보여준 썰 잘 봤습니다. 저는 이게 마냥 웃기지만은 않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하고 그리고 집주인과의 이후의 일이 참 눈앞에 어른거리네요. 뭐 완만히 합의가 됐기를 바라지만, 보통 저런 이삿짐 센터 트럭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대충 짐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것보다 짐이 많을 경우에는 차를 한 대 더 부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들 갑자기 부른 차인데 위에 저렇게 떨어져서 위에가 찌그러지고 냉장고는 박살이 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다행히도 사람이 안 다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 냉장고 떨어지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저는 사람 떨어지는 소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은 적이 있죠.
그때 옆 라인에서 14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진짜로 무슨 아파트 축이 울리더라고요. 쿵 하더라고. 처음에는 위층에서 발로 찧었나 바닥을 찍었나 뭐 이런 느낌 날 정도로 아파트 전체를 이렇게 한번 울게 이렇게 친 것 같은 느낌. 쿵 하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가만히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쿵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라서 밖에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무서웠지. 사실 그 뒤에 이야기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라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소리가 아예 달라. 근데 간혹 비슷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울릴 정도로 창문이 흔들거릴 정도로 이렇게 쾅 소리 나는 거 가끔 버스 바퀴 터졌을 때 도로 근처의 아파트들 특히나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는데 버스들 바퀴 터지면 무슨 진짜 리얼 폭탄 터지는 소리 나요. 꽝! 그런 소리는 안 들어본 사람들은 무서움을 모르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많이 패닉이 되는 일들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아마 민방위 훈련이 아닐까. 정말 차들 다 멈추고 뭐 물론 바쁘시거나 아니면 진짜 급동이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시는 분들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도로 통제 갑자기 막 하고 갑자기 막 사람들 막 건물 밖으로 막 갑자기 뛰어내리는 훈련 같은 거 하고 있고 막 엥엥 막 사이렌 소리 나고 막 사람들 못 다니게 막 통제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약간 어우 뭐야 싶지. 물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과 트위치 시청하시는 분들은 집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 돌아다니다가 민방위 훈련한다 그러면은 그냥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으면 간혹 가다가 실제 민방위 아저씨들 나와서 통제할 때가 있어요. 완장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민방위 완장 같은 거 차고 아마 귀찮은 듯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이지만 잠깐 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저쪽에 붙어 계세요. 뭐 지하철 지하도로 잠깐 내려가 계세요. 뭐 차 같은 거 이렇게 오면 차 같은 거 아저씨도 막 귀찮아가지고 차 같은 거 막 이렇게 세워놓고서 민방위 훈련. 뭐야 말. 민방위 훈련이잖아요 아저씨. 잠깐만요. 막 멈추고 막. 근데 그거 민방위 훈련할 때 그때 민방위 그 훈련할 때 민방위 가면은 약간 꿀이에요. 뭐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사람들 안 가고서 테레비 보고 말지만 그 전에 꿀이었던 거는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를 가면은 좀 이렇게 뭐 레펠 타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시연한다든지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거기서 뭐 통제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배우다가 그러다 그냥 집에 가거든요. 평소 때보다 좀 빨리 끝나요. 그 민증만 보여주고서 띡 찍고서 가시는 뭐 그런 잠깐 출석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고 가시는 뭐 그런 민방위 짬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가 안 되고 이건 저 민방위냐고요? 민방위인데 뭐 민방위 뭐 가면은 모두 자 잠깐만요 핸드폰 거기 그 후드 쓰신 분 핸드폰 잠깐만 넣어주자. 고마워요. 기본 틀이야 틀. 솔직히 그 말투 그 지식만 나도 그것만 탑재되면 저도 말투 그대로 해서 가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 여 간부와의 첫사랑 이야기를 쓴 고라니 암컷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제 썰이 올라오면 풀겠다고 한 썰 중에 유튜브 분량 10분 정도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네요. 일단 썰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본인은 재수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남들보다 너무 늦게 군입학을 하게 되어서 원래 1학년을 마치고 가려고 했지만 학과 특성상 여하구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여 후배들은 보고가 자라는 마음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구설수에 오른 일도 실수를 한 일도 없어서 여후배들과 친하게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해서 입대를 했을 때 여후배들이 편지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장쯤 와이프랑 연애할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군대의 그 간부였던 여 간부분하고 그 결혼하신 분입니다. 군대에서. 다음 달에 장가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병장 때쯤 와이프랑 연애할 때 한 여후배가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이 제목 뭘로 올라가 있죠? 편집자님이 찾아서 주세요. 네, 찾아서 여기다 이렇게 사진 이렇게 썸네일 올려주세요. 뭐 한 여후배가 저 제대 전에 한번 면회를 오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죠. 당시에는 그 여후배는 저희과 에이스로 많은 남자 선배들이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저도요. 하지만 저는 당시 돈의 최강 이런 건가? 저는 당시 여자친구도 생겼었고 그 여후배가 면회 온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아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여후배를 짝사랑하고 있는 저희 학교 남자 동기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 남자 동기에게 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계획은 그 남자 동기랑 여후배를 같이 면회 오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둘이 오면 서울에서 부대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둘이 얘기도 나누고 면회 끝나고서 가는 동안 둘이 술이나 한잔할 기회를 주려는 거였죠. 남자 동기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고맙다고 나중에 여후배랑 결혼하면 차 사준다고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여후배에게는 전화로 땡땡아 땡땡이도 이번에 면회 온다고 했는데 너도 같이 와. 땡땡이 부모님 차 몰고 온댔으니까 같이 타고 오면 오가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여후배도 오케이.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면회가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남자 동기 그 여후배 그리고 또 다른 여자 후배가 같이 왔더라고요. 이미 전 그 모습을 보니 이 동기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썩은 표정의 남자 동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면회만 온 게 되는 거지. 썩은 표정의 남자 동기와 저희 셋은 이렇게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여후배 둘이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데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근데 오빠 뭐 숨기는 거 있죠? 저희 다 알아요. 숨기는 거? 그런 거 없는데? 에이 오빠 군인이랑 사귀자? 어? 알고 보니 이 남자 동기가 면회 오는 길에 할 말이 없고 말은 해야겠는데 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말한 게 지금 와이프와 교제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여후배들 반응이 뭐 축하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빠 왜 그랬어요? 왜 군인을 만나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물론 앞에 있는 여후배들이 이뻤지만 제 와이프도 얘네가 생각하는 군인 같지 않고 정말 예쁘고 그런 점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야 내가 불러볼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뻐. 오 불러봐요. 불러. 대박. 그래서 전 남자 동기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겁니다. 전화 안 받는데 문자라도 남겨둬야 되겠다. 오빠 요새는 문자라고 안 하고 카톡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고 글쓴이도 09년도 입대 당시에 폴더폰 사용하고 카카오톡이라는 건 일병 휴가 때 친구가 처음 보여줘서 그때 처음 봤어요. 이때 카카오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올라가잖아.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요새는 카카오톡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근데 카카오톡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쓸 수 있는 거야? 오빠 이거 번호당 하나만 만들 수 있어서 오빠 걸로 만들려면 오빠도 아이폰 3 사야 돼요. 왜 아이폰을 사? 그럼 어차피 못 보내는 거 아니야. 지금 여친 바쁜 거 본데 문자 보내놓으면 연락 오지 않을까? 문자 알림이랑 카톡 알림이랑 달라. 사람들이 문자는 안 보더라도 카톡은 꼭 확인하니까 카톡으로 보내요. 제 걸로 여자친구분 번호만 알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여자친구분 핸드폰 아이폰 3라면서요. 그러면 카카오톡 돼요. 그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카카오톡에는 프로필도 있고 프로필 사진은 보통 본인 사진으로 설정한다는 걸요. 저는 카카오톡도 그냥 문자처럼 텍스트만 뜨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번호 알려주고 나 땡땡인데 지금 학교 사람들이랑 있고 혹시 올 수 있냐? 라고 카톡 보내봐. 대충 저희랑 같이 있다고 같이 만나보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보내면 되죠. 응. 그리고 여의부애가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땡땡 오빠 면회 온 땡땡입니다. 저희 같이 면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당시 카톡을 받은 와이프 입장에선 제가 말도 없이 웬 여자랑 단둘이 면회를 하고 있고 그 여자가 떡하니 자기 번호로 나 네 남편과 같이 있으니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카톡을 받으니 이 새끼가 사회에서 만나던 사람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광기 어린 분노로 이어졌죠. 이 새끼 이 사람 통해서 나를 정리하려고 이지랄을 하는구나. 그래 다 까발리고 깽판 쳐서 자기는 군복 벗고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를 보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관사를 뛰쳐나와서 침수 경력이 있는 자기 차 마티즈를 몰고 면회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와이프는 나중에 물어봤을 때 어떻게 차를 몰았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라 후에 대대에 떠돌았던 이야기를 썰로 이어가겠습니다. 와이프의 첫 차 청색 마티즈는 침수차 특유의 소리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인데도 지나가는 간부들이 헌병반에 전화를 할 정도였죠. 전화를 받은 헌병반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라 백차 3대가 출동했고 백차가 뭐야? 경찰차가 3대 출동했고 경찰차가 5, 60km로 와이프 차를 따라가도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80을 밟고서야 뒤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거기 마티즈 차 세우세요! 그거 차 세워요! 이러면서 차량 유도와 경적 사이렌을 울려도 제 와이프는 멈출 줄 몰랐고 단본부 앞에 대기하던 병력들이 겨우 분노의 질주를 멈출 수 있게 되었죠. 간부들이 혹시나 도망갈까봐 마티즈 차량에 매달려서 차문 열어! 손대! 발대!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간부들이 운전석에 있던 와이프를 확인했을 때 와이프의 머리는 산발에 눈물로 화장을 다 번졌고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울고 있었답니다. 음주 측정과 조사를 위해 와이프는 그대로 경찰차가 아니라 헌병차구나. 헌병차에 올라타서 헌병 대대로 가게 되었고
조사받는 내내 울면서 죄송하다고 되뇌었다고 하네요. 너무 서글퍼 보여서 조사하던 헌병만 간부님도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걱정되니 와이프 차는 대대에 남겨두고 헌병차로 관사까지 태워다 줬다고 합니다. 관사에 도착한 와이프는 모든 걸 포기한 자기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카톡을 보낸 여후배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땡땡이 이 새끼 자기한테는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한테 진심이라고 했다. 카톡 보내신 분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같은 여자로서 그런 남자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처럼 이 새끼도 당해봐야 된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카톡을 보내놓은 것도 잊은 채 하하호호 있었는데 여후배가 사색이 되면서 카톡을 보여줬죠. 저는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에 바로 통화도 시도해보고 카톡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 넷이 같이 있던 사진도 보내고 같이 온 다른 사람이 문자랑 전화도 하고 하니 연락이 닿았고 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린 와이프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라 쪽팔려서 못 가겠으니까 제대 신청할 거라고 하고 사건은 대충 마무리되었죠. 후에 와이프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거의 일주일 동안 와이프가 카톡을 보낸 여후배에게 진짜야?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진짜야? 혹시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야? 만나자고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 나중에 그 여후배랑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돼서 여후배는 저 제대 후 학교에서 제가 딴 여자를 만나나 안 만나나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모 때는 대대 주임원사님께서 저희 소대로 오셔가지고 저희 소대는 와이프 소속된 전대 출입 관리를 하기에 땡땡 하사 아느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사 귀시씨인 줄 알았다. 앞으로 차량 통제할 때 다칠 수 있으니 몸으로 차 막지 말고 옆에서 손만 뻗어서 막아라라고 하셨죠. 아 너무 매워. 그 사건 전에는 소대원 사이에서 와이프는 항상 이상형 월드컵에서 결승전에 꼭 진출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소대에 신병 있는 여자로 소문이 나서 16강에서 광탈했었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와이프가 저 전역한 저녁 기념으로 부대에서 저한테 이벤트 해주다가 원스타한테 걸려서 징계받은 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원스타한테 징계받은 썰, 원스타한테 연애하다가 여간부랑 그 연애하다가 징계받은 썰이 먼저 올라가게 되었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물론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긴 했지만 하긴 상처 주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겠다. 뭐 이성들을 만나야 말이지. 뭐 안녕하세요 보고형. 썰랑썰레 유튜브로 재밌게 보다가 트위치까지 시청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투수란 트위치 시청하시는 분들의 통칭이에요. TMI로 하자면 원래는 저 팟수라고 해가지고 원래 다음 팟 쪽에 유저들을 보고 팟수라 그랬었는데 다음 팟에서 트위치로 옮겨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트위치의 백수다 그래서 투수라고 본인들을 칭하곤 합니다. 그냥 애칭이지 실제로 그 의미를 다 담아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참을 웃으면서 보기만 하다가 생각난 썰이 있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썰을 풀기 전에 부대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는 독립기갑여단으로 본부 근무대 참모소대로 전원이 여단 사령부에 근무를 하는 행정병 소대입니다. 작전참모처, 군수참모처, 인사참모처, 재정참모처, 공훈참모처, 정보참모처 외에도 여단장님의 근무병까지 있는 전원이 행정 업무를 하는 30명가량의 행정소대로 부대 내에 각 보직에 한 명 있는 특수행정병들이었습니다. 되게 멋있네. 행정소대네 그냥 행정특수부대. 사건은 혹한기 훈련 때 일어났습니다. 때는 제가 상병 말로 한창 소대에 실세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대에는 개패급이었던 왕고 말년병장이 있었습니다. 악질 중에 개악질이었죠. 그의 악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28살인 늦가기 일병에게 뜬금없이 욕을 한다든지 뺨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건다는 건 당연지사며 본인이 결식을 하는 경우엔 모든 소대원이 밥을 버리게 하고 나오게 하여 뭔 소리야 이게 모든 소대원이 밥을 버리게 하고 나오게 하고 밥을 왜 버리게 해 미친 이건 악질이 아니에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혹한기 시기에 전역을 일주일 남긴 말년이어서 훈련에서 열애될 줄 알고 소대원들은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단장님은 전역이 며칠 남지 않았던 말년에게 말년 휴가를 미리 보내고 들어오게 한 다음 모든 인원이 훈련에 다 참여하게 했죠. 그렇게 훈련을 가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그 선임을 어떻게 먹여야 속이 시원할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타 부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는 저녁방이라는 게 있었죠. 저녁 전날
모포로 감아가지고 소대원들이 다구리를 치는 행사였는데 착했던 선임, 좋았던 선임들은 잘 가라 하면서 살짝 때리기도 하고 간지럼 피우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욕 많이 먹은 패급 선임들은 진짜 다구리를 쳤죠. 보통 한 5분씩 쳤습니다. 5분을 때려? 안 죽어? 우리도 모포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때리진 않았는데. 네, 저녁방이 문제였습니다. 이하는 저와 후임의 내용입니다. A가 본인, 후임이 B. 본인, 야 땡병장 오늘 저녁방 하자. 후임, 오늘 말입니까? 그래 오늘 하자. 이렇게 훈련도 하는데 추억 하나 남겨줘야지. 근데 생활관도 아니고 텐트라서 땅바닥에 돌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야 가운데 쪽에 침낭들 싹 깔고 약간 좀 폭신하게 해가지고 한번 싹 말지 뭐. 어떻게 스타트합니까? 아니 어차피 밤에 할 거 없어서 땡병장 담배 피러 애들 반응 미적지근하면 분명히 나갈 거야. 뭔 소리지 이게? 애들 미적지근하면 담배 피러 말을 반대로 썼군요. 제가 이거 정정해서 읽을게요. 어차피 밤에 할 거 없어서 땡병장 애들 반응 미적지근하면은 분명히 담배 피러 나갈 거야. 그러면 그때 대기하고 있다가 몇 명이 밖에 숨어 있으면서 텐트 앞에 서면 침낭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덮어가지고 끌고 바로 들어가서 치자. 와 아이디어 좋습니다. 혹시 천재십니까? 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8시. 역시 아니나 다를까 땡병장은 애들이 반응이 미적지근하니까 혼자 쉬다가 담배를 피러 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전투화 끈을 꽉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투화 신구까? 그렇게 밖에 4명의 소대원이 으아 하면서 서있는 침낭을 끌고 들어왔죠. 그렇게 모두 서있는 소대원들이 모두 그 침낭을 넘어뜨리고 신나게 군홧발로 밟았습니다. 온갖 쌍욕을 하면서 야 이 개 땡땡아 이 씨 땡땡아 얘 울트라 지금 욕소리와 침낭 안에서 하면은 소리가 텐트로 가득 차고 3분 정도 지났을까? 텐트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들어온 사람은 땡병장이었죠. 모두가 응? 하는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땡병장 뭐해? 본인 야 B야 침낭 열어봐. 후임 알겠습니다. 스르륵 헉 뭔데 누구야 누군데 그래? 갑자기 등장한 D 야이 개들아. 네, 그는 장병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순찰을 하던 마음씨 좋은 여단장님이었습니다. 모두 쓰러져 있는 여단장님에게 경례를 하였습니다. 충성! 그때 전원 영창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이건 육군 교도소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개월간 평일 개인정비, 주말 오전 개인정비 시간에 전 소대원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뛰었죠. 영창을 갔어야 하지만 각 소대원들이 일주일 넘도록 자리를 비우면 부대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여단장님이 한 수 접어주신 거였죠. 이게 더 짜증나는데 3개월 동안 주말에 오전에 완전군장하고 뛰는 거? 그러나 저는 사건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후임 B와 5일 영창을 2번 갔다 왔습니다. 9일 땀으로 그렇게 여단장님은 저녁방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네요 라고 캡틴 민성님이 올려주신 병사가 여단장 다구리 깐썰. 야 근데 여단장님 되게 젠틀하다. 완전군장으로 이걸 그냥 퉁치네. 나였으면은 이거를 악습으로 보고 간부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악습, 악패습, 문화처럼 계승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없앨라 그러잖아. 내가 여단장이었으면은 싹 다 조지고 전부 애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다른 데로 보냈을 텐데 다 찢어가지고. 야 이걸 살려놓네. 저는 병사가들이 간부한테 맞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간부들이 병사를 치는 건 봤어도 저도 한 대 맞았죠. 서울 진격했을 때. 소대장님! 소대장님 저 데리러 오신 겁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다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 거였습니까? 우리 말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평소에도 욕하니까 나는 안아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원래 좀 친했거든.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진짜 소대장님 짱! 막 이러다 갑자기 조인트를 발 뒤꿈치 빡! 그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자 웃어 팍 또 반대쪽 조인트 또 까. 왜 이러십니까? 너 보고 없이 서울로 진격한 건 전두환 이후로 네가 처음이야 이 개새끼야. 내 탓인가 뭐? 서울 구태타 썰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특공대 애들인가 특수부대 애들 싣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훈련 끝나고 와서 훈련 끝나고 물자하고 병력 수송하고서 서울로 들어간 건 보고 없이 서울로 들어간 건 우리가 처음이라 그러더라. 저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수십 대가 들어갔습니다.
항상 썰렁썰레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09년도 군번으로 주특기를 전차 수리병을 받아서 육군 논산훈련소 끝난 뒤 대전에 있는 종합군수학교에 가서 통칭 종군교라고 하는데 아래부터는 종군교라고 할게요. 그래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막 2등병 약장 달고 종군교 생활관에 더플백을 맨 채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몇 주 먼저 와 있던 아저씨들이 파라다이스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러던 게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브라카다브라가 음악방송으로 나오는데 니들 이런 거 못 봤지? 이게 마지막이니까 꼭 봐 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당시 종군교에서는 하사급 관리직 몇 명만 있고 나머지는 병사들이 다 소소한 조그만한 직책들을 맡아서 돌아갔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생활관에서 벌점 주는 일종의 학생부 같은 직책이었는데 새로 교육받으러 오는 병사들 세탁물 걷어서 돌려주는 세탁장 등등등등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기억하기론 종군교 교육이 주특기별 교육기간이랑 달라서 짧으면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있다 보니 되도록이면 긴 교육기간을 가진 병사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사들 중에서 속칭 똥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똥장이란 바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장이었습니다. 화장실 관리라면 뭔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으니 당연히 변기를 쓰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변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뭐 그런 걸 관리하는 거죠. 이게 생긴 이유가 어떤 놈이 똥을 싸고 물을 안 내리는 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계속 변기가 막혀서였던지 아니면 물을 계속 안 내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뭐 여튼 제 기억으로는 물을 안 내렸던 걸로 기억하네요. 결국 앞에 말한 하사급 관리직이 너무나 빡쳐서 한 명 지정하고 너 이제 똥장이니까 화장실 변기 막히지 않게 관리 잘해 라고 하면서 생긴 직책이 바로 똥장.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러니 똥장이 된 동기는 얼마나 귀찮겠어요. 오전 오후 교육도 안 받고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 앞에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똥 싸고 나오면 변기 막혔나 안 막혔나 들어가서 물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해야 되는데 하도 하사가 연병을 하니 투덜투덜 쉬다가도 나가고 그랬죠. 그리고 하도 갈굼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예 앞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빌런 잡으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앞이 시끌벅적?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렇습니다. 드디어 똥 싸고 물을 안 내리던 놈 그 새끼를 드디어 잡게 된 거죠. 지도 하사에게 갈굼 받은 게 쌓여서 그러는지 더럽게 갈구다가 결국 빡쳐서는 야비씨 너 두루마리 휴지 한 칸마다 주기 안 하면 네 화장실 절대 못 쓰게 할 거니까 휴지에다 주기에 이 삼씨 라고 사자우를 터뜨리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흰 다 터지고 그리고 그 빌런은 어찌 됐냐고요?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죄가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 매 칸마다 주기에서 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지들 다 풀어서 매 칸마다 볼펜으로 지 이름 쓰고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뭐 그리고 그냥 소소한 이벤트겠거니 하면서 자대 배치 받고 군 생활을 했죠. 근데 이게 왜 부조리의 탄생이냐고요? 간단해요. 똥장의 권력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한 1년 뒤쯤 들어온 신병하고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똥장의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벌점이고 나발코고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깜찍 쓰는 거 마냥 두루마리 휴지 몇 칸마다 이름 쓰라고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후임 말로는 그냥 아주 대로 없었다고 했는 것 같던데 아 이게 부조리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네요. 부족한 글솜씨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4444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텐데 이게 그 강아지들 혹시 키워봤나요? 강아지들 키워보면은 새로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은 애들이 오줌이나 똥을 안 싸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뭔가 어색한 그런 곳에 떨어지면 이게 갑자기 그 배변욕이 싹 사라져요. 참는 게 아니라 아예 배변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게 편안하고 뭔가 마음이 안정돼야지 나오는 건데 물론 뭐 배탈이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안 나와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변을 딱 2번 봤어요. 들어가서 보름 때 됐을 때 한 번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한 번. 그렇게 딱 2번 봤어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보름 만에 똥을 쌌는데 제가 그때 들어갈 때 몸무게가 98, 97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들어간다고 하도 많이 먹어서 술 많이 먹고. 근데 제가 거기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몸무게가 72kg예요. 그러니까 한 20kg 넘게 거기서 감량을 한 거죠. 한 22kg?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시세끼를 매 끼니마다 먹는데 훈련량이 얼마나 미쳤는지. 또 17사단 훈련소를 나왔는데 다들 아직도 거기를 꿈의 17사다 꿈의 17사다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소만큼은 꿈의 17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있을 때 사단장이 백골부대 사단장이 오면서 아직도 그 사단장 이름이 기억나는데 김문화 소장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체력 단련을 필수로 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구보를 진짜 FM으로 17사단 전체를 도는 거라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마라토너 된 줄 알았고 90kg에 육박하는데 저는 포반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보통 비만 소대 보고서 포반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안 들어갔어요. 살이 쭉쭉 빠지는데 이게 뭐 병 걸렸나 싶을 정도로 살이 빠져요. 여튼 중요한 거는 변을 2번밖에 안 봤다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변이 요만한 거 2개밖에 안 나와. 보름 만에 똥 쌌는데 변 요만한 거 하나 나옵니다. 진짜. 그리고 나중에 30일 그러니까 그 훈련소 끝나는 때쯤에 그때 변을 또 보는데 그때 요만한 거 2개 놓더라. 안 나와. 몸에서 전부 다 처리했어. 수분이고 영양소고 모든 걸 다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가져가서 빨아가서 다시 소화시켜서 다시 썼나봐. 에너지가 모자랐나봐. 이게 뭐 변비라서 안 나와서 요만한 걸 싼 게 아니라 그냥 요만한 거밖에 안 나오고 그게 시원해요. 새카만 거. 갑자기 여러분들이 식사할 시간에 똥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목에 똥군기라고 적을 건데 뭐 어쩌라고요. 안녕하세요. 전역한 지 반년 넘은 짬집 인간인입니다. 작년 3월 초에 있던 에피소드 중 좋은 이야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저는 본부대의 병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본부대 소속 병사들 중에 본청에서 컴퓨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참모 소대 친구들이 있는데 경비소대였던 저는 맨날 다리 아프게 근무 서고 몸이 고생인데도 그 친구들이 마냥 부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본부대 생활관과 본청 2 건물이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본청 간부들이 참모 애들 찾으러 막 썰어오고 막 그런 게 너무 잦았던 게 문제였죠. 이게 얼마나 가깝냐 하면 우리 생활관 건물 문에서 3단 멀리 뛰기 하면 본청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생활관이 본청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보통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여건으로 일게 됩니다. 저희 부대 투스타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기존 소장님보다 병사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죠. 좋냐고요? 미쳤나요?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모든 걸 예의주시한다는 뜻이었고 그만큼 제 삶의 여유도 사라져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본부대는 거리도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막사 청결 관련 이야기가 소장님 입에서 나왔다. 본부 대장님의 극대노는 피할 수 없었기에 1층 청소 담당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장님이 어느 날 불식 검문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와, 이거 좀 상황이 그지 같은데 여러분들 부대에 투스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되죠? 여기는 바로 옆에 본청이 있는데 본청에서 맨날 투스타가 병사들 본다고 구경 온대요. 그 누가 투스타의 불식 검문을 좋아하겠습니까? 검문당하는 부대장님부터 간부들, 병장, 신병 그 누구도 당혹스럽고 싫은 검열이었을 텐데 근데 그 불식 검문이 우리 부대에게 있어 전화위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식 검문 며칠 전 일단 전군 휴가 통제 명령이 2020년도 2월에 시행되었고 말년 빼고는 아무도 못 나가게 된 상황에 저도 동기도 수많은 후임들도 심지어 간부들도 휴가가 없다는 부대 소식을 듣고 누구 하나 생기를 가진 자가 없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죠. 아니 어차피 몇 달 동안 휴가도 못 가고 영상통화도 못 하는데 아니 잘 보일 사람도 없잖아? 대가리 그냥 빡빡 깎아버리자. 어차피 머리는 한 달이면 또 자라니까. 얼마나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한 달이면 자라. 그렇게 병장 진급을 이틀 정도 남긴 상말이었던 본인은 정말 논산훈련소 때 신병 때처럼 그냥 대국박을 다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머리통이 스님처럼 된 제 모습을 보고 동기 후임 간부님 그 누구도 경악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처음에는 전부 저를 미친놈, 비범한 놈,
장점이라고 여겼지만 저는 오히려 동기 후임들에게 빡빡이의 장점을 홍보하고 다녔죠. 우선 간부님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군생활이 편해지든 휴가가 떨어지든 나쁠 게 전혀 없다. 작업 어그로 소대장님이 각종 작업을 할 대상을 선발하는 랜덤한 인원 선출 때 소대장님의 눈에 걸리는 어그로를 덜 받게 되는 속칭 작업 은신 상태를 가지게 되며 일병 상병인 너희들도 충분히 은신할 수 있다 라고 홍보를 하게 되니 구임들 입장에서 어차피 휴가도 못 나가 영통도 못해 이성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굳이 이 모발이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 빡빡이가 기존 머리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계산이 완료되면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3월 투스타 소장님이 불식 업무 때 혹시나 걱정되셔 부랴부랴 오신 본부대장님, 행보관님을 등에 업고선 저희 생활관 문을 갑자기 벌컥 열고 들어오신 소장님을 향해 생활관 동기들과 저는 있는 힘껏 반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내서 경례를 박았죠. 완벽했던 제 경례를 받으신 소장님 생활관을 한번 쓱 훑어보시더니 생활관 상태가 아주 양호하구만. 자네가 여기 생활관 대표 용사인가? 병장 김땡땡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죠. 자네 병장이야? 마치 뉘앙스가 존나 훈련소에서 3에서 4주차 같은 대가리를 하고 있는데 행동가짐인데 왜 병장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았고 이내 많은 것을 물어보셨죠. 왜 깎았니? 심적인 고통이 있었니? 혹시 밖에서 누가 압박했니? 뭐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깎았다라고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야 본부대 군 기강이 아주 빳빳하구만 하고서 우리 본부대장님 한번 쓱 쳐다보셨죠. 그제서야 저희 생활관도 본부대장님도 행보관님도 모두 긴장 어린 눈빛에서 안도의 눈웃음을 낼 수 있었고 저희 생활관에서 행복한 검문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제 홍보를 통해 빠개기를 들었던 빡빡이 군단들 그 수는 우리 부대에 20%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고 소장님은 저를 시작으로 빡빡 군단들의 상병 일병 관등 성명에 크게 감복하셨고 뭐 그 뒤에 다른 부대들 다 불시순찰하시더니 본부대가 다 제일 낫더라 라고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직접적으로 이득 본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시작으로 부대 내에서 제 이미지도 극상으로 좋게 찍혀서 말년에 휴가도 챙겨서 나가고 군생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생각하니 지금 와선 유쾌한 기억이네요. 혹여나 군생활을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할 분들은 군대 내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서 나쁠 게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뭐 좀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군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하려는 사람 그리고 내가 군대까지 끌려왔는데 내가 이딴 것까지 해야 돼? 아 짜증나. 이거를 그냥 막 표정이나 몸으로 계속 보여주는 사람. 보통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들은 패급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은 위에 고참들 다 찔러서 뭐 혼자 본인이 막 어디 다른 데로 간다든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막 그러다가 뭐 영창을 간다든지 막 육군 교도소를 간다든지 하여튼 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런 짓을 합니다. 왜냐? 중간이나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간만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패급도 되기 싫어하고 그렇다고 에이스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패급 애들보다는 다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여서 상대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이죠. 에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한테도 잘하고 병사들한테도 잘하고 작업, 훈련 모든 걸 막 다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병사들인데 그런 병사들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몸이 다 박살이 나요. 무조건 어디 하나 다쳐서 병원에 한번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다쳐서 일찍 조기 전역한다든지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은 좀 먼저 가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정말 중간만 가면 된다라고 어른들이나 선배들이나 주위에서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는 제일 머릿속에 먼저 박아놔야 되는 게 군대는 보이는 게 다예요. 그냥 보여주기가 끝이라 항상 경례 같은 것도 그냥 간부들한테 크게 시원하게 하고 그 전혀 쪽팔린 게 아니야. 간부는 원래 저 장교나 간부들한테는 원래 경례를 세게 박는 게 정상이야. 그 뭐 옷 매무새나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머리도 빡빡 깎고 그러고 다니면 다 좋아해요. 여튼 군대에서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개꿀팁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게 거의 보통 그냥 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패시브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힘 플러스 뭐 5 뭐 무슨 뭐 지능 플러스 3 막 이런 거 달려있는 그런 패시브 아이템 같은 거 그런 거 끼려고 막 뭐 몇백만 원씩 막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게임에. 머리 하나 깎는 것만으로도 단정함 플러스 100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군대입니다.